네, 오늘도 광화문에서 아마 시위가 있을 것이고 서초동에서 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 중에 한 주제가 그것인데 저희 경우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게서 에,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게서 사법 피해를 당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그런 제야 뭐 소시민 운동에 많이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검찰 피해의 원인이 되었던 1998년도의 한국논단 등 이제 보수 그 잡지의 기고 그런 것으로 보면은 뭐, 뭐 논객이라고 하긴 좀 뭐 요새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류로 보면 보수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 끼어들 데가 없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강력하게 원하는데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은 뭐 그쪽이라고 그러고 뭐 그쪽에 갑자기 한다고 무슨 바람이 불었냐 뭐 아는 사람이 그러겠고 그리고 또 뭐 이쪽에 가면은 뭐 그냥 검찰 개혁 물론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검찰 개혁이 문제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목소리 중에 이제 중간이 실종됐다 뭐 그런 얘기 뭐 뉴스에 있는 그냥 고명한 평론가들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로 이제 어떻게 나라가 정치가 이제 나눠지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그런데 극좌 극우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좌 극우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건전한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 극좌 극우가 있다 극우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이제 진정한 이념적인 좌파 우파라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극좌 극우라면은 아주 그냥 보는 관점이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라면 뭡니까? 세상에 아직 이제 상당히 그냥 원시 사회, 고대 사회와 그렇게 차이가 없다. 경쟁과 투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도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쟁과 혹은 뭐 테러 상대방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런 것도 가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제 경쟁력, 세상의 어떤 삶의 진행에 그렇게 어, 유리하거나 편리한 그런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못한 종족이나 사람들은 좀 멸망해도 된다. 뭐 그런 식의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라 하면은 그래서 이제 경쟁과 테러 이런 어, 전쟁 이런 것을 이제 용인하는 것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당연히 보는 것 그것을 극우라고 구태하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극좌는 뭐가 되는가? 세상이 아주 발전되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믿을 만하게 발달됐다 이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이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제 통제하는 이런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거는 권위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까 그 바로 아나키스트, 예? 무정부주의자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극좌 극우라고 이제 싸우는 어떤 사람이 대립 지칭하는 그 양쪽이 그럼 극좌 극우입니까?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전혀 이제 극우라는 그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과격 투쟁했습니까? 오히려 그 운동권 쪽 예전에 더 과격했으면 했지. 예? 그리고 그 극좌라고 뭐 누가 얘기
그런 쪽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정부가 필요 없고 그냥 뭐 모든 자율 통제 아나키스트 그걸 추구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정한 이념 집단이 아니라는 건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집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떤 종족 파벌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파와 친 유럽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좌파 우파로 구태여 부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이 그 어떤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명백히 드러나죠. 그럼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인종과 일치되지는 않지만 어, 애초에 개척자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 기타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로 또 구성되어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좌파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은 물론 인종적으로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부류들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국내 대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족 분류로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데 더 본질적인 거 종족으로도 분류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으로 있던 사람이 계속 흑인으로만 전생을 지내온 것이 아니고 백인도 마찬가지고 백인이었다가 흑인으로 인디언으로 같은 땅에서 윤회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똑같은 인종으로 계속 윤회하는 경우가 더 많죠. 성으로도 그렇고 남성 여성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그건 대강의 분류이고 보다 본질적인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집단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 집단들 정신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좌파 우파니 그런 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럼 양극단의 대립이 우리 사회에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치유하고 그나마 좀 융합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보통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면은 민족 얘기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좀 편협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죠. 오늘날엔 특히 민족주의 하면은 이제 수구파 이제 국수주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또 근래 민족을 많이 얘기한 쪽은 상대적으로 좌파적인 쪽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미국 그러니까 과거 일본의 자취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의 영향 그것에 대응한 축으로 했는데 근데 결국 좌파 성격을 가진 쪽의 민족 주장하는 것도 제가 누차 강조해왔던 한국 내에서의 어떤 특정 민족 그 성격이 짙었지 우리 이제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고구려 고조선 뭐 백제 이런 나라들이 어떤 문화와 전통을 잇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조선시대 때 합병된 여진족 북방민족의 성격이 매우 짙죠. 그래가지고 한자 문화 이런 것을 우리 문화로 간주하지 않죠. 그런 쪽들이 좌파 민족주의들의 주된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역사책은 북한 역사책과 마찬가지로 고대사를 상당히 축소하죠. 신라, 고려, 그 이전의 삼국, 고조선 이런 거는 아주 간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내는 역사책을 보면 거의 75% 3분의 1도 되지 않아서 일제시대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좌파 우파니 뭐 심지어 민족주의 일부도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반크라고 이제 민족 많이 주장하는 쪽도 홍보물을 보면은 뭐 한자는 하나도 없이 영어로 이제 모든 것은 지적 어휘를 전부 영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또 결국 일본과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이제 한국 내의 일부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을 대변한다 이렇게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좀 더 주된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여진족과 그 조선 초기 외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귀화 합병을 대거 받아들이기 이전에 신라 고려의 이어왔던 그런 우리 중심 민족의 이거 정체성을 되찾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국가 중심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좌파 우파라고 불리우는 양극단 세력이, 이쪽은 사실상 뭐냐면은 좌파라고 만약 칭한다면은 조선 초기에 들어왔던 여진 이제 민족 몽고족 등의 북방 세력들이죠. 이런 쪽들이 이제 이쪽 좌파를 차지하고, 조선 초기에 들어왔던 외구였다가 이제 들어왔던 외인들, 이 사람들이 우파를 현재는 차지하다고 일단은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록 우리 민족의 주류는 아니지만은 서로가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가 화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륙에 가까이 가는 나라, 대륙 친화적인 나라, 몽고, 러시아, 그쪽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된 나라가 되어야 자기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쪽 대륙으로 친화적인 나라가 되도록 사력을 다해서 죽고 살 일이니까 자기들 세력이 위축되느냐 강성해지느냐의 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이 그런 쪽의 그 해양 세력 쪽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만 이쪽이 강해집니다. 세력이 주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은 화합이 안 됩니다. 둘 다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오랜 전통 역사 이런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양쪽 세력이 강성하다 보니까 근래 들어와서 전부 영어나 아무리 이쪽이 반미 그런다 하더라도 그 중국이나 러시아도 영어를 배우듯이 우리나라 전 거리가 영어로 도배되는 곳에 이쪽에서 크게 반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러시아로 도배하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쪽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양쪽 세력은 다 우리 민족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자꾸 교대돼도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니 뭐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5천년, 2000년일 수도 있고 5000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화 전통을 짓는 그 교육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 정부가 전부 그냥 이명박근혜 정부도 넘어갔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도 다 기반적으로 넘어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노무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양쪽 정부는 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본 전통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쪽으로 끌 것인가 혹은 이쪽으로 끌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유리한 대륙 혹은 해양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근데 뭐 입장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거 순간이가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 세력이 이렇게 거의 몰락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5000년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왔던 문자들 다 빼앗기고 영어로 이제 대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신 자체가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해도 민족 정기할 때 정자의 뜻을 모르는데 무슨 민족정기 얘기해 뭐랍니까 저요? 그리고 무슨 얼이라든지 그런 이른바 순우리 말 그런 쪽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정신, 혼 이런 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데 얼이라고 얘기한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생각 자체가 단순해지고 단지 영어로 해서 영어적인 지금 영성적인 그 광의라든지 영적 세계를 논의한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영어권의 그 체계 단어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 자체, 혼 이런 자체는 이제 소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두 세력들은 서로 이렇게
자기들 세력을 위해서 이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양쪽 극단만 넘어서 서로 이제 싸우고 화합이 절대로 안 되고 사생결단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키려면은 비록 이 두 세력이 강성해져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약화되고 있지만 이쪽이 최대한 자력을 갱생을 해가지고 양쪽을 이어지고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간에 그나마 좀 이제 중심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약하고 그 의식이 지금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이 됩니다. 왜 이쪽 양쪽이 강성해졌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그 북방 귀화인과 남방 귀화인들 전부 이제 하층민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업보의 순환에서 양반과 중인들 조선시대에 좀 상대적으로 군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업이 많이 이제 운세가 저하돼 가지고 지금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현재는 많이 세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제 업의 순환은 관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수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만 자꾸 설명을 하면은 아니 지금 이렇게 집권 주류 세력은 상당히 그 유식한 세력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층민의 후예로만 자꾸 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이 세력이 전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 20세기 이후 서양 세력이 많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누차 얘기를 된 바 있었죠. 그러면은 그 세력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양극단 세력에. 그러니까 아까 이 우파 세력의 뭐 외인들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 면선 토착 외고라고만 부르죠. 토착 외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여진 몽고족이라고 아직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빨갱이라고 부르고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설득력이 좀 없죠. 이게 지금 이념 시대 이제 그런 거 빨갱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 그런 말 하면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근데 이 주도 구성을 이루는 이제 민중 세력은 좀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를 드려도 됩니다만 이제 외국인이 뭐 실제로 들어와서 통치는 않았다 하더라도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서양의 권한 영향력이 강해졌을 때 그 서양의 전생과 그 영적인 그런 수련을 많이 가진 영혼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많이 한국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 계층의 그런 쪽에 유럽에서 이제 그 미국과 그런 그쪽에서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해양 대륙 인연에 의해서 유럽 동부 특히 동유럽 이런 쪽 사람들이 이제 그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대륙 유럽이죠. 영국은 조금 제외하고 그런 쪽 사람들이 이제 전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그 유럽의 상대적으로 좌파적인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 프랑스 쪽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한국의 사회에 넣어주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이런 쪽, 영국 이런 쪽의 전쟁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 쪽의 지도자로 나서 많이 이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로서 특히 나타납니다. 이쪽은 우파 진정한 우파는 아니라고 많이 얘기했죠. 이쪽 세력은 해양 세력은 이제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루터교 쪽 이쪽 세력이고 이쪽은 천주교죠.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천주교인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주변 분위기가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종교가 되니까 그 영향은 받은 분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잘 아는 신부님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 천주교, 기독교와 천주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통칭 기독교 세력이 우리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이제 건국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역할을 했었고 근데 이제 주로 개신교 쪽에서 했었고
천주교는 이제 초창기에 많이 이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김수환 추기경 이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그 세력, 문화 세력이 한국에서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 화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쪽이 화합이 된다.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론 이제 서로 대립하는데 뭐 예수님 그 자체로 또 물론 완전한 이제 우리 자체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화합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이제 굳이 서양의 이제 개신교와 구교 쪽을 양쪽으로 나눌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논의는 지금 생각난 거니까 지금 그걸 하고 일단 지금 우리 여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제 과거 비주류 세력 조선시대의 여진이나 외의 비주류 세력이 후예와 저기 서양 문화 세력 그 후예들이 지금 이제 주류를 잡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정권을 뺏어올 정도 이건 되지 않지만 전통 이제 문화 주류 세력이 그 존재감을 살려가지고 키워져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복원과 우리 전통 문화의 복원 그리고 그런 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우리 전통 문화적인 그 인식이 확장되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이 양극단의 세력도 우리가 포용하게 되고 국민들이 비록 어느 한쪽이 집권해서 다른 쪽이 불만이 가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생결단의 그런 싸움이 되지 않고 화합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 문화 민족 정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일부 그냥 기인들의 그냥 주장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고려 이렇게 우리 민족이란 게 저희가 이제 한반도 갈등 구조표로 이제 여러 민족이 와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국가라는 것은 또 이제 민족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민족 이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한반도의 중심을 세워왔던 민족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 고려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왔던 나라의 이름이 바뀌어왔어도 계속 지내왔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살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단지 우리 민족의 그런 민족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제대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의미, 우리 나라를 제대로 돌려놓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전통적인 민족, 정신, 민족 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외래 문화 그런 걸로만 돼 있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